6월 29일 화요일 뉴스 미리 보기 출발합니다. 6.25 전쟁 71주년 기념식은 지난주였고요. 네. 참전 유공자분들 위로연을 워커힐 호텔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가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번에는 호텔에서 크게 하네요.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 게 참전 유공자 위로연은 청와대에서 역대 정권에서는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주재를 한다. 근데 지난 6.25 전쟁 기념일 때도 언론에서 뭐 보도 지침을 서로 이제 공유했겠지만 70주년 작년도 코로나로 넘어갔는데 71주년 좀 애매하니까 그렇게 막 경사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적당히 넘어가자고 했고 방송에서도 그때 그 전사자들이나 어떤 그때 전쟁이 우리한테 줬던 교훈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지 무려 1200일인가 가까이를 전쟁을 했어요. 3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불편을 겪고 막 생리별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한 언급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6.25 때 이게 뭐냐고 북을 끓고 넘어갔는데 6월 29일 화요일 날 참전 유공자 위로연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정부 행사니까 언론들이 이걸 좀 다룰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야권 인사들하고 또 여론이 결합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정체성 비판으로 네. 나오고 결국은 대선 후보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다. 게다가 마침 이 주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또 우리 정부에서 뭔가 이제 뭐 성의 표시를 하겠죠. 뭐 다른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역 상대국 1위 규모의 국가가 중국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마침 이제 또 이 주에 바빠요. 이재명 그 경기지사 출마 선언도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뭐 사퇴식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뭐 그 출마 선언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좀 예민한 이슈로 번질 수 있다. 예. 어쨌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야 이거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지금 전 세계의 우방들이 반중국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걸 우리가 네. 확실히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화이자가 입에 붙었어요. 아주. 화이자를 지금 너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네. 자나깨나 화이자. 네, 화웨이 그 CEO 네. 그러니까 창업주의 딸을 FBI에서 자택을 습격했는데 여권이 7개가 나왔습니다. 각자 다른 이름에. 어머. 그 다음에 이번 우리 방위청하고 그 한국원자력발전소 누가 해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공산당의 이론은 그래요. 그 어떤 수단도 목적을 위해서는 다 정당화된다. 다 괜찮다. 그게 뭐 예전에 이데올로기 시대에는 막 사상이 다르면 길거리에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던 시대였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그렇게 안 됩니다 아마. 예. 네. 자, 잘 들었고요. 집에 또 밤에 폭격당하는 거 아니에요? 암살단이 또 찾아오는 거 아니야? 트럼프에 있다고. 씨. 자, 전세야 이놈들아. 큰일 난다. 우리 집 나도 부서지면 똑같아. 큰일 난다. 니네 공작원들아. 같은 처지다. 씨. 네. 자, 화요일 기재부 일정 보겠습니다. 뉴욕 런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한국경제 설명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한국경제 설명회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뭐 코리아 뭐 본드 데이 이런 거 이제 하거든요. 네.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 뭐 국채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국고채 같은 거 발행할 때마다 채권 발행 시마다 K 본드 그리고 김치 본드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수요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 부채 비율이 좀 증가율이 조금 너무 가파르죠. 아직 부채 수준이야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증가 속도가 좀 그 우려되는 수준에서 꾸준한 K 경쟁력에 대한 해외 홍보는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그 다음에 해운, 뭐 바이오 이렇게 막 그 알짜배기 산업이 다 막 세계 1위에서 3위 수준으로 있는 나라 드물거든요. 사실. 다만 이제 외환 시장 규모가 좀 작고. 네. 그다음에 아직 그 자본 시장의 성숙도가 조금 그 약하고. 이거는 이제 역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 매불쇼에서 공매도라는 제도가 불법이 아닌데 자꾸 금지 연장을 하는 거는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저 재벌 하수인 잔악괴 잔악괴.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그다음에 기득권의 스피커라고 네. 욕을 먹었어요. 아이고야. 하지만 지난주에 요거 언론에서 슬그머니 덮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좌절됐거든요. 그 이유에서 벌점을 먹은 항목이 나왔어요. 바로 공매도 금지를 1년 가까이 그 연장한 것이 네. 감점의 요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도 날 외면. 아니 그리고 오늘 유난히 머리가 좀 이제 자다 일어나가지고 말리지도 못하고 막 일어나서 온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화요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코로나 계약 특례 연장을 한다고 해요. 소액 수의 계약 한도를 2배로 늘려주고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해주고 입찰하고 계약 보증금을 절반을 또 깎아주는 등의 이제 이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코로나 계약 특례였는데 이걸 연장한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뭐 건설부터 뭐 여러 가지 네. 업종에 해당됩니다. 자, 환경부 일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요, 이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요. 이날 화요일 날 핵심 테마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사실 2차 전지는 네. 폐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요. 마치 화장으로 비유하면 지우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2차 전지를 자동차 동력으로 쓰기엔 약해졌어. 최고 시속이 30km밖에 안 나와. 근데 그런 배터리를 버릴 게 아니라 네. 약간 이제 조금 충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이제 그 기술은 여전히 포텐셜이 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쓸 수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리스 요런 거 한번 화요일 날 네.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화요일 일정을 미리 알려드리니까 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전에 미리 그러면 내일 대응하시는 거죠. 쓱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봐도 좋겠어요? 유렌 버핏도 스물스물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폐 배터리 재활용 잊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화요일 산업부에서는요, 조선 해양 기자재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고요. 최근에 일단 뭐 조선해양 보면은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해상 운임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K 조선은 또 수주 대박을 내고 있죠. 사실 이 이면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좀 면밀하게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뭐든지 이제 과유불급이고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솔직히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산업부 일정 역시 살펴볼 텐데요. 이 중소기업 R&D 혁신 제품 공공구매로 판로를 열어간다고. 이제 그 중소기업도 R&D 혁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제 좀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바로 조달청에서 네. 쓸어갑니다. 예. 오. 자, 다음에 산업부는 생활 밀착형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원과 식약처가 함께 살핀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놓습니다. 네. 일단 기존 제품에다가 스마트 뭐뭐뭐, 비대면 뭐뭐뭐, 공유 뭐뭐뭐 이렇게 이름 붙어 있던 제품들이 인기인데 정부에서 규제가 이제 이런 그 융복합 제품 그 개발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함께 완화 스탠스를 보여준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국토부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네. 화요일 국토부에서는요, 제1차 자율주행 교통 물류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이거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과연 이날이 올까? 될까? 하지만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제 뭐 물류 서비스도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서비스는 뭐 많죠. 뭐 내비게이션, 뭐 그 위치 기반 LBS 등등. 사실 화물차 사고 한번 나면은 그 피해가 크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자율주행의 로직으로 다 이제 이 교통 물류가 성립이 된다면 보통 이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차 브레이크 밟는 순간 뒷차까지 쫙 다 이제 그 AI로 다 통제 가능하고 그런 그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부터 네. 도착 예정 시간 같은 것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우리 트럭커 아저씨들 또 제 친구도 한 명 실제로 지금
여수에서 그 항만에서 네.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데 그럼 또 그분들 일자리가 또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림자가 그런 거죠. 어쨌든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 계획을 국토부에서 발표하니까 그 관련 기술들 네. 화요일 날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은 항상 미리미리. 그럼요. 자, 화요일 일정 또 보겠습니다. 네, 복지부 일정인데요. 이 주류 광고들 있잖아요. 이 주류 광고 기준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고 해요. 사실 예전에 그런 소주 광고들 네. 요즘이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이 기준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걸그룹이 뭐 술 그 소주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사람들이 막 좀 비관적인 건 아니고 비판적인 좀 네. 시각이 많았었죠. 그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 네. 왜냐하면 걸그룹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걸 보면 왜 남자들이 술을 더 먹고 싶어지느냐. 네. 이건 좀 약간 그럴 수 있죠. 어. 뭐 예쁜 여자랑 술을 먹으면 술 맛이 좋다. 이건 굉장히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뭐예요? 하여튼 그래서 주류 광고 기준, 광고 시간, 네. 광고 모델, 광고 문구 같은 이런 거. 것들 이제 좀 기준을 배포를 한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제 우리 고라니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카스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카스 광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윤여정 선생님께서 카스 많이 하잖아요. 카스란 단어만 나오면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속을 빨리 좀 편하게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하던데 윤여정 선생님이. 자, 네. 됐고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서빙고 신동 아파트 살 때 우리 윗집에 조영남, 윤여정 부부 살아가지고 하도 때려부시고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우리 아빠가 진짜 골프채 들고 올라가려는 거 엄마가 참았어요? 몇 번 참으라고? 말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 중계부 일정 살펴볼 텐데요. 울산 규제 자유 특구 이 수소 연료 소형 선박 실증이 착수에 들어간다고요? 울산이 완전히 수소의 도시로 오. 예, 수소 연료 소형 선박 실증에 착수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기부 일정에 또 있는데요. 네, 생애 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들에게 이 20대 청년 전용 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보겠습니다. 네, 제6회 수산 자원을 부탁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요. 넘어가죠. 네. 자, 역시 해수부 일정입니다. 총 허용 어획량 설정. TAC 나왔어요. 네. 이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그 TAC가 어떤 개별 어종에 대해서 어획량을 설정해서 이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맞아요. 이 화요일 날 딱 이 느낌이 왔어요. 어떤 느낌이죠? 이게 한일 간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해서 막 그 외교 마찰도 있었을 막 그런 정도의 문제거든요. 네. 이거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TAC 설정,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이 나왔을 때 항상 무슨 수산 이런 관련주들이 와 귀하다 막 여기서 그 결국은 다 네. 그 어획량 맞추고 여기 또 비싼 몸이다 약간 그런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보면은 어떤 뭐 감성돔을 잡았어요. 네. 잡아도 지금은 이걸 잡으면 안 되는 시기인 거야. 그래서 잡으면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TAC하고 상관이 네. 없고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지 않냐고요. 그 기간마다 이제 치어를 얘는, 잡지 못하게. 네, 얘는 안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양심에 맡겨야 되는 이건 건가? 국가간이에요. 네? 국가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도 그 네? 어획량을 또 같이 관리를 하는. 이게 약간 어쨌든 지금 한일 관계가 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농식품부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요, 이 우수 음식 관광 공모전을 개최를 하는데 공모전과 경진대회 함께 개최를 한다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응모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정위 일정이 공정위의 좀 레떼로 치고는 약간 좀 라이트한 네. 아유 근데 이거 중요하죠. 요즘 여름에 더우니까. 봅시다. 예. 쿨링 티셔츠 비교 정보 생산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야 무슨 공정위에서 그 쿨링을 난닝구까지 좀 참견을 하냐. 네. 이게 기능성 의료, 섬유화학 이쪽이 네. 생각보다 광범위한 대상이고 어떤 기능성이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 좀 그 반사 이익을 보겠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의 일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숙박 앱 사업자의 계약 체결 관련한 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한다고 이거 합니다. 약간 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이 화요일 날 숙박 앱 사용자 계약 체결 관련 정보 제공 얘기 나오면 이제 어떤 각성 효과로 야놀자 관련주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21년 11차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고요? 6월 10일 당시가 이제 11차 금통이었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그널을 줬고 최근에 이주열 총재는 올해 금리 인상 2번을 해도 긴축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게 나왔어요. 빠르면 8월, 그리고 2번 한다면 11월, 한 번 하면은 10월,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요일 날 또 정치 일정 하나 센 게 있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바로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하고 바로 한 2주 정도 전국을 돌면서 민심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네, 얼마 전에 왜 강릉에 무슨 그 어디 식당 갔다가 막 기사 났었잖아요. 네.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에 요즘 사람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인기를 약간 대변해주는. 그 시장 안에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아주 여기 윤석열 왔던 곳이래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다고. 저는 강릉 하면 무장공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옛날 사람. 죄송합니다. 네. 자, 경제 일정, 화요일 경제 일정 살펴볼 텐데요. 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되고요. 일본의 5월 실업률, 유로존의 6월 경기 체감 지수. 독일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증시 자, 일정 바로 갈게요. 네, HMM 16,000 TU급 8호선 출항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옆에는 중년들의 IU고 여기 얘기하는 건 TU급. 네. 1 TU가 한 20피트니까 우리 도량형으로 하면 한 6m 길이 정도의 컨테이너 크기 단위인데 이게 16,000개가 때려 실을 진짜 수 많다. 있는 네. 그 출항식이 HMM 그 제조사에서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부에서는요, 이 대우건설 본사 전국 현장 감독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요. 대우건설이 이제 매각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에서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내 해운업계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되고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게임이 하나 좀 출시가 됩니다.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이 게임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넷마블에서는 네. 신작 마블 퓨처 레볼루션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그냥 단어의 나열 외에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저도요. 없습니다. 어떤 건지도 모르니까. 네. 네. 그래도 게임- 이 게임 근데 우리가 게임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게임 많이 한다. 우리 약간 사람들이. 아날로그잖아요. 우리 너무 아날로그. 우리는 앉아서 그냥 오목이나 차라리 뜨고 이런 게 낫잖아요, 그렇죠? 안 맞아. 오목 싫어하세요? 아니요. 자, 이렇게 6월 29일 화요일 일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늦습니다. 내일 뉴스는 항상 오늘 저녁에 미리 보고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 전류가 동등한 위치에서 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항로를 가시면 되겠습니다.